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4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무인월 임진일이 되겠고 오늘의 일지는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인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바다와 같은 것, 강호수와 같은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즉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라고 하는 칠살과 그 다음에 병화를 대동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임수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봄인데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다? 인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에 또는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매우 약해지게 되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는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은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얻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 주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만약에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조를 위해서 병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성을 얻지도 못했고 지시로 뭐 해수라든가 자수 등등이 없는데 목만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설기가 과다가 돼가지고 임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뭐 무토 같은 것이 일간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한 중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임수를 갖다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다. 극도 받고 설도 당하는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월의 임수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인 금, 경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금이 좋고요. 또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거나 아니면 해자수 등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임수가 약하지 않 인월이라도 임수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신유금이라든가 해자수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뭐 무토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이 다시 왕해진다든가 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로서는 매우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핵심은 보다 인월의 임수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야지만 무토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틀을 보는 것이다. 즉 천간 4글자씩 4글자가 있는데 그냥 이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서로 예를 들어서 병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또는 용신이라든가 희신을 극하게 되면 그건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무엇을 중화시키냐고 물어봤을 때는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이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용신법 중에는 어떤 용신법이 있냐면 억부용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후용신법이 있는데, 용신법을 찾는 용신을 찾는 법에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용신법 2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부용신법은 바로 이 왕세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일간이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하면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이 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열, 조후라고 하는 것도 이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냉기가 있을 수도 있고 건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조후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의 조화를 잘 이룬 사주,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하면,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가 좋지 못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한데, 역시나 이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수생목. 그래서 일간인 임수인 내가 월지에 있는 인목을 생하고자 하죠. 그래서 내가 생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아생자라고 하죠. 아생자라고 해서 이거를 식상이라고 표현하죠.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육친으로 보면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고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부하직원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데, 특히나 이제 이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명이 이제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남자 같은 경우죠. 남명은 뭘 자식으로 본다? 관살, 정관, 칠살을 자식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랫사람,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지만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창작물 같은 걸로 또 해당이 됐고, 언행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세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꾹꾹꾹꾹 눌러담고 있는 것을 잘 못하고 반드시 표현하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 것들을 방출해야지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자존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이 식상 있는 사람들 또 표현력이라든가 창작 능력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식신상관이 있는데, 이것이 중화를 잘 이룬 사람들이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인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죠. 왜냐? 인월은 포태법으로 목의 인관지가 되니까 월령이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반면에 수는 인월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되고 묘월은 사지가 되죠. 그래서 인월이라든가 묘월은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목이 왕하면 어떻게 돼요? 목왕하게 되면 수축이라고 하죠. 목왕수축,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목다수축이라고도 합니다. 수축이라고 해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물이 쪼그라든다. 예를 들면 봄 같은 경우에 풀을 뜯어다가 꽃을 뜯어다가 화병에다 넣고 물을 주면은 꽃이 물을 쭉쭉 물이 쭉쭉 이제 없어지는 게 보이죠. 그게 목왕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로쇠 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목이 왕할 때 채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그만큼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무 자체에 수분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월이라든가 묘월은 목이 왕하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목이 수의 기운을 뺏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목이 나의 기운을 뺏어가니까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간이 어떻다? 신약하다가 답이 되는 것이고, 또 격을 나눌 때 인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간에 중기로 병화가 있고요. 다음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병갑이죠. 갑목이 들어가 있죠. 본기는 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에 있는 무토는 격이라든가 용신을 주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중기인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양수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재성이 되죠. 현재 격이 되는데 일간이 자체가 약해서 재다신약 또는 설기태과한 그런 국세가 된다. 그래서 병화가 투출되든 병화가 투출되지 않든 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일간 약한이 어떻게 돼?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성은 임수 입장에서 금이 되는 것이고 비견겁제는 수가 되는 것인데, 인성이 금을 얻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견겁제인 수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인성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금 같은 것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 하게 되겠죠. 금생수해서 약한 임수를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금극목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한목이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일신이익,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의 이름이기 때문에 인성의 수를 얻는 것보다는 금을 얻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때는 초춘이라고 했죠. 전 계절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초춘에는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은 한기가 더 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따뜻하게 뭘 해줄 필요도 있다, 조후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금수가 세력을 얻어서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무토를 치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날의 임수가 무토를 치용하기는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인성을 얻은 연후에 사주가 습해지면 병화를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월간 보게 되면 연간 먼저 볼까. 을목이 월간에 연간 투출되어 있으면 상관이죠. 이걸 가지고 상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가 안목에 청하에 투출된 걸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을목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상관격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식신격인데, 목이 이제 많게 되면은 수목, 예를 들면 격으로는 볼 수 있고 설기태관 한 구조로는 볼 수 있는데, 을목 투출됐다고 해서 이걸 상관격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연지에 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축이라고 하는 토는 어떤 토가 됩니까? 저거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이 되면서, 물론 이제 해자축 북방의 토이기 때문에 간신히 통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은 뿌리를 얻는 것보다는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일제는 임수 진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임진일주 역시나 임수가 진축에 뿌리를 두는 것에 비해서 토가 수를 극하려고 하는 관계도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월간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목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임수가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 극설교집은 극설이 교집하는 걸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간 임수가 더욱더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임수가 약한데 토까지 이렇게 있어서 극설교집된 사주 명식이 된다 했죠. 극설교집은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생시에서는 일단은 약한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경겁재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경자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자진합수가 되죠. 본시 삼합으로서 신자, 진수국을 말하는 것인데, 신자가 없어도 이렇게 자진합수,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금이 천간에 있죠. 축의 뿌리를 돋고 진의 생을 받는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임수 자체가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강사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다? 오히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다라고 보겠고요. 이거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가 있습니다. 신해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월에 임수가 약한데 자진합수는 아니더라도 임수가 진축에는 다 뿌리를 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금이 이렇게 무토를 임수를 생해주기도 하죠. 이것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로서 임수를 생해주는, 제방해주는 역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임인시라든가 개묘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겠는데, 이거는 임수라든가 개묘시 계속 이렇게 천간에 투출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이제 임수가 지지에 뿌리가
가고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 이 비견겁제인 임기에서도 지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한 임수가 비견겁제인 임수가 이렇게 썩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약한다. 근데 화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화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차라리 그냥 경자신의 시를 갖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진을 얻었습니다. 진진축이 있기 때문에 진진축의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지만 뿌리를 두는 것보다는 진진축의 무토가 투출돼서 임수를 극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죠. 인월의 간목이 무토를 제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신제살이라든가 상관제살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자체가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진진축의 뿌리를 둔 임수는 그렇게 일간이 망하지 못하다 극설교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을사병호 정미신은 화를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게 되면 이건 화를 얻었고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화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자신의 시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에 을사병호 특히나 병호시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거 신의 뿌리를 두죠. 이렇게 되면은 임수가 진의 뿌리 두죠. 축의 뿌리 두죠. 신의 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임수도 나름대로 약하진 않지만은 뭐가 문제다? 이것도 무토도 2개씩이나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관살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관살을 어느 정도 통제해 줄 수는 있는데 뭐가 또 걸리냐면 화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 가는 것은 신금의 요거를 좀 의지를 하고 진축에 임수가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의지하고 요거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너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좀 더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이거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